안녕하세요. 강정입니다. 네, 오늘은 유니버시티 오브 로드 아일랜드에서 근무하시는 이재구 교수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로드아일랜드 대학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재구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2007년이었나요? 그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그 아카데미 오브 매니지먼트라는 컨퍼런스에서 처음 뵙게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교수님께서는 아마도 그 버스턴 컬리지에서 박사과정을 하셨고, 당시 저는 이제 메릴랜드 대학에서 MBA를 공부한 학생이었는데요. 예, 그때 참 이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 주고받고 예, 하다가 이렇게 또 저희 학교에 직접 오셔서 귀한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그 교수님께서 미국에 오셔서 왜 박사를 하기로 결심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게 뭐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제가 뭐 한국에서 저는 사실 학부도 경영학과 나왔고, 그다음에 석사도 경영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공부를 하다가, 그러니까 석사 과정 공부를 하다가 기업윤리라는 분야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가 199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알아갖고 이런 게 있구나. 미국에는 이런 분야도 있구나. 그래서 좀 거기에 관심이 좀 생겼죠. 그래서 뭔가 뭘 이룬다기보다는 기업윤리라는 게 참 흥미로워 보여서 그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최종적으로는 그 기업윤리를 잘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가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학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미국에서 이제 교수가 된다 이런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미국 대학의 교수님이 되셨는지 뭐 간단한 에피소드 같은 거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잡마켓에 나가서 잘 돼야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사실 처음 잡톡을 하게 된 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경영학회 아카데미 매니지먼트에 갔는데 그때 당시 제 어드바이저였던 그 분께서 어떤 다른 교수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자기 학교에 이제 오프닝이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어플라이 해보겠냐, 음, 지원해보겠냐.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디저테이션 그 프로포설도 안 끝났을 때거든요. 근데 먼저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 어드바이저한테 말씀드렸더니 빨리 프로포즈를 끝내고 가자고. 그래서 잡톡을 처음 했죠. 그게 음, 첫 잡톡이었고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가서 잡톡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해 보면 그때 저를 불렀던 그 시니어 교수님께서 저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몇 월 며칠 날 와서 몇 월 며칠 날 갈래. 그 다음에 어떻게 일정을 짤래. 이런 거를 저하고 다 상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음, 처음에 잡통만 하고 오면 된다 생각했는데 음, 그게 아니고 여기 왔으니까 뭐 집도 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때 뭐 부동산 투어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2박 3일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지금 기억해 보면 그때 부동산 투어를 해주는데 제가 딱 그런 집에 가보고 와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집에 사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았죠.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이제 그 학교에서는 잘 안 됐고요. 그래서 그게 제 첫 번째 이제 아, 잡톡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제가 이제 논문을 끝낸 거는 그 이후로 한 2년이 더 지난 뒤였는데 그때도 사실 제가 첫 번째 잡은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그 주립대학이죠. 근데 그때도 사실 제가 왜 거기 갔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퍼를 받았고 뭐 에피소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박사과정을 하시면 이제 오피스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피스에 나가서 있는데 그날따라 사실 제가 아침에 잘 안 나가는데 아침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가 이제 오는데 전화를 잘 안 받거든요, 제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잡 오퍼 전화였어요. 그러면서 음, 너 우리가 잡 오퍼 줄 건데 뭐 그러면서 그 셀러리 얘기하더라고요. 셀러리 얼마 줄 거다. 그래서 오 음, 깜짝 놀랐죠. 제가 와 내가 이걸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기억나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제 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나 지금 오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도 그 학교에서 나를 왜 불렀을까? 그러니까 물론 잡통은 다 했죠. 했는데 나를 왜 골랐을까? 나를 왜 선택했을까? 정말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가서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했고 제가 이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음, 그래서 부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교수 생활 시작했죠. 좀 종합을 해보면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 좋은 네. 만남들이 있었고 그렇죠. 예. 또 그 해당 학교에서 교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그 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메시지로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그렇고요. 타지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떤 문화적,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미국이란 국가에서 예. 한국인 교수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건지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는 일단 저희 정체성에 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교수 생활 시작하고 그럴 때는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내가 이민자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라는 게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재미동포, 뭐 재미교포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 갑자기 재미동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자가 되어 있고 그게 굉장히 색다르고 여기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살면서 경험한 거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부모 노릇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유학 올 때 제 딸이 1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다면 유학 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학 오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결혼 안 하셨거나 결혼을 하셨어도 자녀분이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식 코스는 뭐냐면 자리를 잡으신 다음에 이제 교수가 된 다음에 테뉴어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부모 노릇을 시작하시죠. 근데 이제 저는 오자마자 이제 부모 노릇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있었던 학교는 교수님들 중에서 자녀를 갖고 계시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회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알게 되는 기회가 됐던 게 제가 세 가지로 그걸 요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니까 저 개인의 특정한 경험에 의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경험이 있고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걸 제가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첫째는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를 가든 간에 그 사회하고 조직이 그 운영되는 규칙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rules of the game이죠. 그러니까 게임의 법칙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들 때 제가 딸이 하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네가 어렸을 때 축구를 했어요. 근데 제 딸이 저희도 몰랐는데 갑자기 봤더니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달리기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빠르고 제 초도 안 빠르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하여튼 근데 얘가 뭐 어느 정도 했냐면 중학교 때 주 대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200m를. 그러니까 거기에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랬는데 그 얘들이 축구를 할 때 제가 이제 아까 축구 말씀드렸잖아요. 축구할 때 사실 달리기 빠른 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게 됐죠. 제가 그걸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 딸이 한 5살 때인가 6살 때 축구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달리기를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축구 시합을 나가면 맨날 골키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제 분통이 터지는 거죠. 제가 이제 코치한테도 가서 얘기해보고 그랬는데 저희 옆집에 살던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야 그거는 아빠 네가 그 동네 팀 축구팀에 코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미국은 동네마다 이제 축구팀이 있어서 이제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네가 코치를 해갖고 팀을 운영을 하면 네가 네 딸을 뛰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게 게임의 법칙이구나. 룰을 세팅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코치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축구 코치를 했죠. 해갖고 그래서 일단 그걸 극복하는 게 됐고요. 그 게임의 법칙이라는 게 이게 얘네들이 아무리 잘해도 기회를 주는 건 다른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는 이제 게임의 법칙을 알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겉에 드러나지 않는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죠.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히든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조직이나 사회를 가도 네.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히든 인스티튜션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운 좋게 그 동네 팀에서 축구 코치를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있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동양 애들이 이런 팀 스포츠 할 때 불리한 점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백인 애들은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티네이지가 되면은 벌써 이렇게 몸집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팀에 가도 아시아 애들이 기회를 잡기 힘들어지는 거죠. 아, 이게 우리가 몰랐던 룰이었구나. 왜냐하면 코치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몸집도 좋고 체격 조건도 좋은 애들을 뛰게 하니까 아시아 애들은 같은 나이의 또에 비해서 이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애들은 이제 천천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티네이지 딱 되면은 이게 차이가 나요. 근데 제 딸은 이제 여자애들은 또 달라요. 여자애들은 빨리 큰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부족한 점이 있구나. 그래서 제 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히든 룰이라는 걸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죠. 네. 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건 이제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또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규칙. 예. 세 번째는 그 경기를, 그 게임을 주도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전략이나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무기가 있어야지 경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 애들 예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 딸은 달리기를 잘하고 그랬지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한 몇백 명이 하지만 이게 줄어들잖아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고등학교 대표팀에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대표팀에 얘가 뽑혔지만 문제는 다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축구 잘하고 다 달리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제 딸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얘는 전담 페널티 키커였어요. 그러니까 승부차기를 하면 얘를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제 딸한테 들었는데 승부차기 할 때 골키퍼랑 차는 사람이 마인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키퍼들도 다 알고 있대요. 제가 어느 쪽으로 차는 애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내가 원래 차는 쪽으로 찰 거냐 아니면은 의외로 다른 데로 찰 거냐 갖고 계속 머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되게 잘했어요. 제 딸이. 그래서 코치가 얘가 만약에 뭐 쉬고 있다가 하더라도 이 경기가 무승부로 가서 승부차기 갈 것 같다. 그러면 3분 남겨놓고 얘를 뛰게 하는 거예요. 들어와. 그래서 바꿔갖고 꼭 승부차기 나가게. 그래서 이제 걔가 그 무기가 그게 있었죠.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체격이 작았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나.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테크닉을 더 발전시켰죠. 그러니까 발기술을 더 잘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머리를 좀 써서 경기하는 그런 걸 해갖고 눈에 띄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사회에 와서 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았으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다 거쳐온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면 되겠구나. 그런 걸 다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자녀분들이 굉장히 좋은 학교에 진학했다고. 그건 운도 있었던 거죠. 너무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어쨌든 강 교수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적으로 제 경험에 의한 거니까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도 불편해하시지 마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강 교수님이나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여러분들 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또 자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저를 위해서 또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예,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